많아가지고. 자, 시작합니다. 일단은 우리 8번 문제 먼저 보세요. 자, 다음 주 마지막이야. 오늘 볼스의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복수수 들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일단 8번 문제 봅시다. 자, 두 당식 px랑 qx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줬냐면 다항식 px 더하기 4x를 다항식 qx로 나눈 나머지가 적어달라고 줬잖아요. 그치? 이거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px 더하기 4x 여기다 4x 더하면 얼마니? 3x 세제곱 플러스 5x에다가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눠주세요? 여기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눠주세요. 그냥 이런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죠? 이건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요거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번 문제도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맞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하고 갑시다. 봐봐.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 여기는 얘를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줬어요. 일단 여기서 R1 값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지. 그죠? 시연아, R1 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는 이 다항식을 내가 f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여기가 fx였어. 그러면 R1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f 일단은 2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됐어요? a 플러스 20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일단 2 든 거니까 그냥. 그죠? 그 다음에 qx라고 하는 건 직접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fx라고 하는 거를 내가 구조식을 써보면 x-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q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나머지가 R1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얘 qx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R2래요. 그럼 R2는 뭐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문제야? 응? R2는 q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얘는 q에다 마이너스를 넣는 게 R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R2였어.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뭐였냐면 R1-R2를 계산한 결과가 15였을 때 A 값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x 값부터 일단 뭐 넣어볼까?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좀 뭔가 생각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x에다 뭘 넣어봤어요?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됩니다? 네? 네. 잠깐만. 우리 학원에 연예인이 있어.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다가. 그랬더니 뭐가 됩니다. f-1은 마이너스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죠? 더하기 R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뭐였어? 이게 R2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왔을 때 이 결과가 만약에 마이너스 R2다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으면 다이렉트로 우리가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현재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에 R2 이렇게 들어가고 플러스 R1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됩니다. 요 계산한 결과가 뭐였어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직접 넣어봐야겠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얘는 A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됐어요? 되겠니?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예요? A 값이 지금 궁금한 거야. 근데 이렇게만 딱 주어져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번 문제 맞췄지? 어떻게 풀었어요? 직접 나눠봤니? 그래서 윤진 어떻게 됐어? 다시 봐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얘를 직접 나눠도 사실은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얘가 지금 미지수 A가 지금 상수 쪽에만 있는 상황이고 얘를 직접 내가 나눴을 때 QX를 구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물론 A에 대한 식으로 구해지겠죠? 근데 여기는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는 얘가 R1이라고 하는 애가 뭐였어? 20 다시 A 더하기 20이었단 말이야. 그죠?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뭐예요? R1 빼기 R2가 15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A 값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 이 fx 자체를 내가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얘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는 그냥 이 관계를 가지고만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맞아요?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오케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게 뭐라고요? R1 마이너스 R2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더하기 R2를 이렇게 다시 R1을 두 번 이렇게 더해보자. 왜냐면 여기 있는 얘를 지금 뭘 만들고 싶은 거야? 3배의 R1 빼기 R2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여기다가만 더할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다도 더하자. 여기 있는 얘 몇 배? 2배였잖아. 이게 뭐가 되겠어요? 2A 더하기 뭐가 됩니다? 4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말이 되니? 그러니 여기는 이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3A 더하기 4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근데 여기는 얘가 얼마라고 줬어? 물리에서 얘가 15라고 준 거지. 됐나요? 그러니까 결과 여기서 결과 내면 뭐가 돼? 3A 더하기 42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됩니다? 4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식을 적당히 변형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일단 직접 나눠봐야지라고 뭐 조립제법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이 가지고 하면 몫을 직접 구할 수 있고 그 나머지가 얘가 지금 R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뭘로?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마이너스 1로 한번 직접 나눠보면은 그때 나머지 R2를 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부 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두 개를 빼서 결과를 내도 상관없는 문제였는데 fx가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fx에 대한 정보가 어떤 그냥 함수값으로만 주어져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저런 식으로 풀 수 없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가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다음 13번으로 가보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는 외웠겠지? 채연아, 인수정리가 뭐예요? fx를 a x 마이너스 a 다시 인수정리. 너는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fx를 일단 시작이 뭐냐면 f 알파는 0이면 이게 시작이야. x 마이너스 a를 인수하고 그렇지, 뭐가?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뭘로 한다? 인수로. 이거의 말뜻을 정확하게 한번 좀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무슨 너희들한테 뭐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 너무 편하잖아, 그지?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사용하는 건데 인수 정리라는 게 이게 좀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어떤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에다가 내가 어떤 x 대신에 어떤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봤대.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됐대? 빵이 됐대. 오케이?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뭐가? fx라는 다항식은요 x-알파라는 뭘 갖게 됩니다? 인수를 갖게 됩니다. 라는 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오케이? 다시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뭘 주고 있어? px라는 다항식이 있었는데 pa도 0이고요, pb도 0이고요, pc도 0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난 딴 건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px라고 하는 게 일단은 x-a를 인수로 가져야만 하는 거고. 이해돼요? 그럼 x-b를 뭘로? 인수로 가져야만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x-c를 인수로 가져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인수정리를 배운 사람들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인수정리야. 인수정리 다른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어떤 다항식에다 뭔가 넣었는데 걔가 뭐가 됐대? 빵이 됐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결과는 fx라는 다항식이 원래 여기다 내가 알파를 넣기 전에 있던 그 다항식은 뭐가 됩니다?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인수정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준 상황 그대로 해봤더니 이렇게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어. 다른 게 뭐가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치? 일단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인수정리야. 됐죠? 그러고 나서 원래 주어져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봐봐. 얘는 최고 차이에서 몇이랬 했어요? 1이라고 했어. 그 다음 몇 차당 항식이래? 3차당 항식이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써 몇 차? 3차 됐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얘는 상수여야 하는데 그 상수는 결국 최고 차이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 상수도 뭐일 수밖에 없겠어? 1일 수밖에 없게 돼. 이해돼요? 그러니 다항식 px라고 하는 건 뭐가 됩니다라는 뜻이야 결국은. 그냥 x-a에다가 x-b에다가 x-c가 됩니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까지 내가 알았어. 그 다음에 저기 안 쓴 조건 여기는 얘를 한번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럼 뭐 해달래? x에다 뭐 해달래? 0을 넣어달래잖아. 넣어보는 거야 그냥. 오케이? 넣어달래서 넣어봤어. 그때 p0은 뭐가 되는 거야? p0은 여기다 엮는 거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여기다 엮는 거니까 마이너스 b에다가 여기다 엮는 거니까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지. 이 결과가 지금 뭐래요?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이 정보를 왜 줬는지 다시 생각해. 이 결과는 뭐예요? 그럼 마이너스 a, b, c잖아. 얘가 지금 뭐래? 마이너스 6이래. 그럼 결국 a, b, c가 뭐였다는 뜻이야? 6이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 b, c가 6이구나라는 정보를 왜 줬을까? 내가 a랑 b랑 c를 각각 다 구할 수 있을까? 이 정보만 가지고? 그래서 못 구하겠어. 이거 가지고 못 구하겠어. 또 봤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고 그랬어. a랑 b랑 c가 뭐래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래. 그럼 나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자연수의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얘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2 곱하기 3이잖아. 그치? 두 개밖에 없던 거야. 그럼 뭐가 더 있다는 뜻이야? 1이 더 있었다는 뜻이겠지. 그죠? 그럼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A랑 B랑 C는 결국 1이랑 2랑 3이었구나 이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 당식 fx는 px는 뭐가 된다는 뜻이야? x-1에다가 x-2에다가 x-3이 된다는 뜻이야.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내가 마지막 궁금했던 게 뭐였어? p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어. 뭐 넣어주세요? p에다 6 넣어주세요. 이게 나머지 정리죠. 오케이? 여기다 6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다?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뭐가 된다? 3이 됩니다. 답은 뭐가 되나요? 60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선생님이 이런 정리들을 계속 왜 암기시키고 너희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빽빽이까지 시키냐면 왜 10번씩 쓰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 있는 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뭘 줬는지조차 모르면 절대 내가 뭔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생각의 가장 기본 재료가 되는 것들이 정리나 정의들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단 다른 거 공부하기 전에 다른 문제 푸는 거 하기 전에 일단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 기본적인 정리나 정의 문제에서 개념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개념들 자꾸 보라고 하는 거야. 써보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너무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좋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봤어요. 그럼 도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죠? 넘어갑니다.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봅시다. 여기서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만 또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또 되게 편하게 풀리는 문제지. 다시 이번엔 나머지 정리. 윤지야. 나머지 정리가 뭐지? fx를 그렇지. fx를. x-알파로 나누는 그렇지.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는. fx이다. 그렇지. 얘가 f 알파야. 그죠? 내가 이렇게 썼는데 x라고 쓴 거 아닐까? f 알파이다야. 다시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뭐였냐면 어떤 다항식 전부 다 내가 뭐 가지고 하는 거야? x-알파로 나눴을 때 상황을 가지고 나온 것들이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예요. 그럼 가만히 봐봐. fx라는 거를 내가 x-알파로 나눠봤어요. 근데 몫이 얼마가 되는지 뭔가 신경 쓴 거 같고 여긴 얘가 1차였으니까 그 나머지는 상수항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뭐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가 궁금한 거야. 이 나머지. 이 나머지가 뭐가 될까가 궁금한 거야. 여기 있는 얘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겠어? x에다 알파를 한번 넣어보는 거지. 이 자체가 뭐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일 테니까. 그죠? 난 여기 있는 이 미정계수, r이라고 하는 미정계수 요거 하나가 지금 현재 궁금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F 알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알파 넣어버리면 이거 빵 되니까 여기 뭐가 됐든 갑자기 얘는 다 빵 될 거고. 더하기 R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였다는 뜻이야? F 알파였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렇게 나온 게 뭐야?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가 얼마였으면? 빵이었으면. 나머지가 빵이었으면. 그러니까 F 알파가 빵입니다로 시작하는 게 인수정리잖아, 그지? F 알파가 빵이었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가 빵이었다는 얘기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여기는 얘는 fx는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qx를 곱한 형태로만 나오는 거지 더하기 뭐가 안 붙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간다. fx는 x 마이너스 알파를 뭘로 간다? 인수로 간다. 그게 인수정리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나머지 정리돼. 그래서 여기는 이 15번 문제는 너무 편하게 풀 수 있는 거야. 일단 저기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이 다항식을 뭘로? 얘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랑 얘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돼? 같대요. 그지?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생각해봐. 그럼 저희가 당연히 뭐 넣으면 되겠어요? 2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8-2a 더하기 6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기는 얘로 나눈 나머지였을 것 같아. 그럼 두 번째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겠어? x에다 뭐 넣어봐? 마이너스 3 넣어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9 플러스 3a 플러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7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개가 뭐가 돼? 같대. 그치? 그럼 내가 요거랑 요거 어차피 없어질 거고 요거 넘어갈까? 요거 넘어갈까? 그럼 얘는 5a 이렇게 될 거고 요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35 이렇게 될 거네. a는 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풀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그냥 술술 풀리는 문제. 어렵지 않죠? 그 나머지가 뭐가 된다? 어떤 다항식이 있었는데요. 그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눠. 그럼 그 1차식이 뭐가 되냐? 빵이 되는 그 x값을 얻다가 여기는 이 다항식의 x 대신에다가 통통통 집어넣어 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얘로 나눈 뭐가 됩니다? 나머지가 됩니다. 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 다음 시간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이제부터 20번입니다. 알았죠? 외워. 기억해. 알았죠? 왜 그렇게 되는지도 다시 설명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알았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다음 16번으로 가보자. 그럼 16번은 어때? 지금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같은 거 쓸 수 있는 상황이니 아니니? 수아야. 못 쓰죠? 이유는? 뭘로 나누고 있습니까? 2차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는 것들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얘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직접 나눠봐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심지어 여기 있는 얘가 이거 인수분해가 되긴 되네. 그죠? 어쨌든 직접 나눠보자. 안 나눠도 되긴 하겠다. 일단 형태를 한번 써볼게. 상수가 됐다고 했으니까 여기 얘를 C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 됐어요? 직접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되겠네. 이 상황에서. 왜냐면 여기는 얘가 뭐가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다시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위정배수는 몇 개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 한 개? 일단 봐봐. P값은 구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이거 세팅하면서 C라는 걸 놨잖아. 그렇지? 두 개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 X값이 몇 개는 필요하다는 소린데 두 개는 필요하다는 소린데 근데 그 중에서 여기는 이 암분 여기는 얘를 건드리는 순간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없앨 수 있는 얘 옆에 붙어있는 얘를 관찰해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얘가 빵이 되는 x값이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어. 그러니까 난 식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2개 만들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한번 x에다 뭐 넣어보고요?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고 또 x에다 뭐 넣어보고요? 1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식 두 번 정리해주면 P랑 C에 대한 연립방정식 2개짜리 풀 수 있겠지. 그거 가지고 C 서고에서 P값 계산을 끝나겠죠. 이해돼요? 아니면 직접 나눠도 되잖아. 그죠? x 세제곱 플러스 0 x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여기는 얘를 뭘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직접 나눠가지고 그때 나머지 최종적으로 쭉쭉쭉쭉 나왔을 때 여기는 이 나머지가 뭐가 되고 싶었어? 상수가 되고 싶었어.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될 것 같긴 해. 됐어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푸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 당연히 여기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쉽겠지. 다항식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항상 여기는 얘에 좀 집중을 한번 해봐. 얘를 안 구하고도 풀 수 있나 없나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봐. 여기는 이 방법은 지금 여기는 얘를 구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뭐까지 구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안 구하고 풀 수 있는 방법. 정 안 되면 여기 얘까지 구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여기는 얘를 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됐죠? 17번 넘어갑니다. 이건 뭐 되게 쉬운 일. 채연아, 여기 있는 이 문제를 보면 처음에 어떤 거 먼저 봐야 될까? 선생님은 여기에 좀 관심이 생겨. 항상 뭘 물어보는지 여기 있는 얘에 좀 관심이 생기거든. 여기는 얘만 딱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엄청나게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다항식을 x-1이라는 몇 차식으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결국 구하는 게 뭐겠구나. 여기는 얘가 빵된 x값은 얼마예요? 1이잖아. 그 1값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었을 때 2f1 더하기 f-2 여기는 얘가 궁금하군요. 이런 거 먼저 깔아놓고 가자. 그럼 내가 여기는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으니 됐어요? 그래서 위에를 다시 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얘를 fx를 x-1은 나는 나머지를 줬네. 그지? 얘를 뭘 준 거야? f1이 3이군요. 이렇게 준 거지? 그죠? 여기 얘는 3이구나. 여기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또 5랬어. 여기는 얘는 뭘 준 거야? f-1을 준 거지? 여기는 얘가 -5였으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답은 뭐가 되는군요? 11이 되는군요. 이렇게 툭툭 써내려가면 돼. 써내려가면 돼. 어렵지 않죠? 이거 다 맞았을 것 같고. 넘어가서 18번. 잘 봐봐 얘들아. 18번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거는 뭐냐면 이거야. 그냥 처음에 준 것, 궁금한 게 뭔지 먼저. 궁금한 건 f-1 값이 궁금한 거야 지금 현재. 맞아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건 뭐예요? 뭘 줬어요? 우리한테 f1 값이 얼마다를 줬어요. 요걸 줬어요. 실제로 한번 넣어보자. 그럼 뭐가 돼요? a 더하기 2 더하기 b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됐어?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걸 다시 봤더니 얘를 마이너스를 넣어달라 했잖아. 마이너스를 넣어.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b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뭘 구해달래? 여기는 이 값을 구해달래. 맞아요? 근데 봤더니 A랑 B를 각각 내가 한 번에 각각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뭐는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A 더하기 B라는 값이 얼마였군요 정도를 구할 수 있니? 요거랑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4입니다. 이 정도까지 바로 자연스럽게 생각되지. 그러고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봤더니 요거 두 개는 A 더하기 B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라는 값만 알면은 나는 여기다가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이 값이 얼마가 되는구나? 11이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정보를 하나만 주더라도 내가 그 구성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궁금한 게 이렇게 되니 얘가 궁금했다 그러면 이 문제 못 푸는 게 맞아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를 넣어버리면 여기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8a 더하기 8 마이너스 2b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 얘를 어떻게 구하겠냐? 이건 못 구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 맞아요? 미지수 두 개인데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구성 자체, 요 끈은 그대로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해결할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좀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19번.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렸네. 자, 궁금한 게 뭐였어요? f2 값이 궁금했어요? 난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 근데 2를 집어넣었을 때 답이 나오려면 일단 내가 뭘 구해야 되겠어? A랑 B를 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봤어, 상황을.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로 곱한 걸로 뭐 하는데? 나눠 떨어져. 어떻게 준 거야? fx, 즉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루트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즉, 그래.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준 거, 이 상황 가지고 내가 A랑 B를 구할 수 있겠는데 있어. 구할 수 있겠지. 왜? 여기는 얘가 지금 앙공이지만 여기 앞에 붙어있는 얘랑 얘가 지금 두 개나 있잖아. 그죠? 0 만드는 값이 두 개나 있지. x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고 x에다 뭐 넣어? 루트 2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두 개를 넣어가지고 각각 계산하면 A랑 B를 풀 수 있겠고 그럼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봐봐. 자,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이 관계식을 못 썼어. 이런 것도 큰 영향을 줘요. 그죠?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나눈다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항상 우리는 관계식이라는 걸 쓰기로 했었잖아. 그지? 다항식에서 나눈다라는 액션을 취하면 관계식을 쓰기로 했어. 물론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은 반드시 써주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필요 없을 때 언제? 나머지 정리 바로 이용할 수 있을 때, 인수정리 이용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안 써도 되지만 오케이? 이런 것처럼 2차식을 나눈다. 2차식을 나눈 상황, 이 상황을 가지고 당연히 써줘야 정상이겠지. 됐어요? 나눠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다 두 개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루트 2 집어넣어봤어. 근데 숫자도 깔끔하게 좋네요. 일단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2의 4제곱이잖아. 그죠? 얘는 뭐가 돼? 4 이렇게 되겠다. 얘는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서 이거 빼면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가 2 이렇게 나오고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마지막에 2 대입해버리면 끝나. 됐죠? 오케이. 다음 24번으로 갑니다. 선생님 너희들한테 그 다항식 얘기를 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너희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꾸 그 합과 곱 여기는 이런 구성에 대한 그런 걸 자꾸 살펴보세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그죠? 합과 곱의 구성.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합과 곱으로만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이는 게 더 편해져요. 근데 여기는 이 합과 곱의 구성은 있잖아. 여기는 얘는 언제까지 얘기가 확장돼서 들어가냐면 너희 다음 시간에 하는 복소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는 합과 곱의 구성을 가지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할 거고 2차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도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거 안 배웠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입니다. 두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맞아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뭐가 됩니다? A분의 C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합과 곱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쪽으로 가도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C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 중에서 합과 곱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이런 거 보자마자 여기는 얘를 보고 또 여기는 얘를 봤어. 그럼 얘는 지금 상황 자체가 A, B를 줬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 곱하기 B 더하기 2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여기서 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는 합과 곱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보자. 여기 얘를 한번 정리해봐요. 이게 뭐가 됩니다. AB 더하기 2A 더하기 2B 더하기 4가 얼마래? 16이. 그러니까 AB는 지금 2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6이니까 넘어가면 10이죠. 그러니까 2의 A 더하기 B가 얼마였다는 뜻이고 10이었다는 뜻이고 결국 A 더하기 B는 뭐가 됩니다? 얘가 5가 됩니다. 오케이? 우리한테 뭘 주고 있구나? 합과 곱을 주고 있고. 오케이? 합과 곱을 주고. 그럼 나는 어떻게든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뭘 가지고 합과 곱을 가지고 표현해야지라는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지금 뭐 해볼까? 인수분해 바로 해보자. 수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가 될까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논다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네들 여기는 얘는 내가 뭘로? A 더하기 B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뭘로? A, B로 그럼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요? A 더하기 B 요거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AB 로 가능하겠다
되나요? 여기 있는 얘가 뭘 테니까 a제곱 더하기 채연아 조금만 참아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일 테니까 마이너스 3ab를 해줘야 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보이나요?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가는 요 흐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곱셈공식 변형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아직은 곱셈공식 변형이 자연스럽게 안 되고 있다. 곱셈공식 변형의 핵심이 뭐였냐면 합과 곱에 대한 구성으로 바꿔주세요가 곱셈공식 변형의 핵심이었어요. 됐나요? 그러면 끝났잖아.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 얘는 5의 제곱 25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얘는 뭐가 돼요? 25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네. 다음 25번 자 여기 있는 요 문제는 요 혹시 틀린 사람 있어요? 25번 나가는 오케이 따라 안 할게요. 다음에 26번 볼까요? 26번 보자. 여기는 뭘 줬어요? 보니까 a 세제곱 줬고 b 세제곱 줬고 여기는 이런 애를 구해달라. 그럼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만 알면 끝나게 생겼어. 한만 알면 끝나게 생겼지. 맞아요? 그리고 나는 뭘 받았어? 세제곱과 세제곱을 받았어요. 오케이? 세제곱과 세제곱 각각 받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만 알면 끝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도 뭐가 지금 관심이 있는 거냐면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a, b가 얼마인지 여기 얘네들의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난 당연히 a 세제곱이랑 b 세제곱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세제곱이랑 세제곱을 줬으니까. 맞아요? 여기 얘 세제곱이랑 세제곱 두 개를 더해봤더니 얘는 뭐가 됐대? 결과가 14가 됐대. 그럼 뭔가 좀 부족해. 내가 얘를 구하기는 좀 부족해.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되지. 맞죠? 얘랑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며. 그럼 자연스럽게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문제에서 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안 했나? 지금 보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 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곱해버리면 이건 그냥 그대로 뭐가 돼버려? 합차가 돼버리잖아. 쟤들 켤레 관계니까. 맞아요? 그냥 곱했어요. 그럼 얘는 49에서 뭘 뺐어? 50을 뺐지. 맞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 얘는 A, B 이거 전체 뭐가 돼? 세제곱이 되잖아. 얘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러면 A, B가 뭐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얘도 여전히 뭐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결국은 합곱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가보자.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정도는 선생님이 이거 바로 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 a b에다가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a, b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맞아?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네? 맞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답이 그냥 이거에다가 더하기 뭐 하는 거야? 1한 거지. 그럼 a, b 따로 구할 필요도 없겠네. 얘가 얼마였어? 14였어. 그러니까 보다 1 더한 거니까 답은 1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어요? 지금 이제 하나 남았다. 좀만 더 집중. 힘들지? 맞아요? 좀만 참아요. 2개 남았나? 하나 남았어. 마지막 30번 문제 봅시다. 이거 잠깐 29번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었어? 29번 틀린 사람 은지 맞아요. 지난 시간 때랑 똑같은 문제죠? 자 마지막 30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문제 혹시 설마 높아지면서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 문제를 103을 직접 다 대입해서 푼 사람 있나요? 아니야? 어떻게 했어? 1로 했어? 어떻게? 마이너스 1로 했어. 응? 얘를 뭐 했어? 인수분해 했어? 네. 얘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5, 3, 9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1로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6, 9, 마이너스 빵 이렇게. 아, 인수분해 깔끔하게 되는구나. 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 혹시? 이거 fx예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103을 넣었더니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100의 제곱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만 지금 바라보는 얘는 지금 얼마인 거야? 만인 거야. 됐어요? 거기다 이제 뭘 곱해주세요? 여기 얘가 103 넣은 거니 10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했어? 여기? 요게 이제 x 더하기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몫이 뭐야? 이거지? 얘는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거든. 여기는 x 마이너스 3 전체 뭐가 돼요? 제곱이 되면 이렇게 세입했었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이거랑 얘랑.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오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얘는 답이 뭐니 일단? 여기다 그냥 여기다 000 4개 붙이면 되지. 이게 답이죠. 됩니다. 자, 선생님이 원한 건 사실 그 풀이가 아니라 이거였어요. x 마이너스 3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꾸기로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됐잖아. 근데 얘가 이 문제가 이거 8로만 이렇게 싹 바꿔버리면 지금 얘는 지금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일 때는 x-3에 대한 내림차순을 바꿔버리면 훨씬 간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다항식을 말이야. 이 다항식을 내가 이렇게 바꿔버려. 바꾸는 방법도 되게 어때? 간단하잖아. 어떻게 했었어? 그냥 1, 마이너스 5, 3, 8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를 내가 뭘 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뭐 해줍니다? 조립제법을 써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머지들을 가지고 여기는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결정할 수 있었지. 그죠? 그렇게 결정해 놓으면 봐봐.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가보자. 1 넣으면 1 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뭐가 됩니다? 플러스 9죠. 이렇게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뭐가 됩니다? 좀 이상한데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긴 얘가 마이너스. 이상했던 이유가 지금 답이랑 전혀 이상한 형태로 지금 벌어지고 여긴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아까 여기가 9였으니까 여긴 얘가 0이 됐던 거야. 맞아요? 9로 한번 가볼게. 9로 가볼게. 얘가 0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왜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너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잘 봐봐. 여기 얘가 지금 또 3 가지고 할 거잖아. 위에 1, 3 이렇게 될 거고 1, 또 3 여기 또 빵 되죠. 그죠? 여기 또 한 번 여기 3 가지고 1 뭐가 돼? 3 여기 4 이렇게 되지. 여기 끝났잖아.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얘랑 얘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현재 상황이 뭐냐면 x 마이너스 3 요거의 전체 세제곱에 1 붙은 거고 더하기 4배에 뭐가 된 거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된 거고 됐어요? 그러고 나서 빵빵이잖아. 빵빵. 여기는 다 없어지면 돼.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한다는 뜻이야 지금 현재. 됐습니다. 잘 봐요. 이 상태에서 내가 x 마이너스 뭘로 3의 제곱으로 공통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지금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남을 거고 여기 지금 더하기 4 이렇게 하나 들어갈 거잖아, 그지? 이거 정리한 결과가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저기는 제가 저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8로 이렇게만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인수분해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해주세요로 접근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항상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봐봐. 왜 그럼 하필이면 x-3이에요? 왜 x-3이었을까요? 당연히 103이었으니까.
103에서 3을 빼야 100이잖아. 100이라고 하는 건 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내가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 애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3으로 접근을 해야지 가장 편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게 F99였어. 그럼 나는 뭘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편할까?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이해돼요? 99였잖아. 99였으면 더하기 1만 하면 100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만 정리할 수 있으면 여기는 얘에 대한 값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보자. F 뭐라고 9 이게 궁금해. 물론 9를 직접 집어넣어도 되거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경우에도 나는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야지 10의 거듭적으로 표현되니까 되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인지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우리 x-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할 때 선생님이 풀어줬던 문제가 보통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f 뭘 구해주세요? 1.01 이런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거였어. 그럼 1.01을 내가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게 더러워지지만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해주면 x-1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여기다 1.01을 집어넣어봐야 얘가 0.01이 되잖아. 그치? 0.01은 계산하기가 되게 쉬운 애 아니었니? 그죠?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도. 맞아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가 2였으면 얘는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겠지. 그러니까 다항식 여기는 얘를 보고 여기는 궁금한 게 뭔지를 보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식 자체를 변형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정확한 풀이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도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였죠? 11번 문제 보기. 요거였죠?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좀 되겠었으니까 여기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가지고 계속 조립해서 가다 보면 a랑 b 바로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이거를 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고 뭐 0 한번 넣어보고 또 뭐 2 한번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해도 돼요. 해도 돼. 아니면 저거 다 뭐 해도 돼? 전개해서 해도 돼. 그지? 우리 윤지는 전개했나 보다. 그지?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 그러니까 봐봐. 문제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바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면 제일 간단하고 깔끔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식에 대한 변형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다항식 파트에서 하고 있는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맛에 맞게 자꾸 식을 변형하는 능력 향상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 다항식 파트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파트 자체는 사실 너희한테 어려웠을 게 분명한 게 뭐냐면 개념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활용력이 되게 많이 중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희 좀 힘들어요. 그지? 근데 그것도 많이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그걸 계속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전개하면 무조건 다 나오니까 전개할 거야 라고 이렇게 너를 저격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너를 저격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푸는 것 그런 습관 자체가 수학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의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답만 딱 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편할까? 이 식의 구조는 어떤 구조인데 내가 어떤 구조로 좀 바꿔가면서 생각해봐야지 이런 그 생각들이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그렇죠? 난 너희들한테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그게 내 수업의 목적이에요. 너희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꾸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안 되는 거 자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쪽 세종 내려와서 수업을 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학생이 딱 한 명이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승철이라는 아이예요. 그 친구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한다.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질문들이 너무 즐거워. 왜냐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나는 지금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근데 너희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너희들한테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생각의 건덕지는 너희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자꾸 해가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 지금은 다항식 파트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쪽으로 들어가면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되거든. 그때부터는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중요해져.
그쪽 파트 들어가서도 생각을 계속 안 하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니다.